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와 계약 해제, 글자 하나 차이인데요. 이게 왜 다른지, 사실 이제 의뢰인분들 만날 때는 굳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서 요거를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글을 쓸 때, 그냥 크게 구분하지 않고, 영상에서도 크게 이제 막 신경 쓰지 않고 이제 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거 상담을 하면서 계약 해지와 해제의 차이를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체결한 계약에서 너무너무도 뭐 구속을 벗어나고 싶은데 그 구속을 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아니면 주장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내 권리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알아야 또 그만큼 보호를 받고 그만큼 주장하거나 적정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계약 해지와 해제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명확하게 얘기해준 이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너가 앞으로의 것은 되지만 이때까지 했던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 그래서 즉 해지는 되지만 해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판시한 내용이에요.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이 판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당사자가 저 해지했어요라고 법원에서 주장했는데 법원이 굳이 아니야 너 해지 안 됐어 너는 해지만 가능해라고 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해지와 해지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요만한 사례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해외 이주 알선 업체에 이제 그래서 미국의 비숙련 취업 이민을 알선하는 업무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업무 수행함에 따라서 이제 갑의 미국 노동부의 노동 허가도 받고 이민국의 이민 허가를 받았는데 어이쿠 이제 추가로 행정 검토 결정이 나면서 이제 이게 진척을 못 시키게 된 거죠, 을 회사가. 그래서 갑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을 회사를 상대로 사정이 변경됐으니까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국에 알선 수수료를 반환을 구했다는 거예요. 니네가 회사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예전에 내가 지급했던 수수료도 반납하고 우리 계약은 이제 쪽 내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 갑과 을은 치민 이민을 위한 알선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 을 회사는 노동허가 이민허가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나서 갑은 을을 상대로 법원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약 해제하겠다. 그리고 내가 지불했던 수수료 돌려달라라고 했습니다.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이제 법원은 을 회사가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진행되는 이 취업 이민 절차를 단계적으로 원활하게 진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갑이 미국 취업 이민을 할 수 있도록 계약에서 정한 것들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을 회사에게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근데 그 의무를 이제 어떤 계약에 의해서 정해질 때 의무의 성질을 볼 수 있겠죠. 이 의무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는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 목적, 급부의 성질, 이행의 형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봤을 때 계속적 계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끝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의사 선생님과 맺는 계약은 진료 계약,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 번 받고 끝나는 건데 우유 배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번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 의무의 성질이 계속적 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 계약일 경우에는 소멸에 따른 효과가 장래를 향해서 발생되는 이제 해지만 된다, 해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분양권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계약을 따라서 주고 받는데 우리가 그 분양금을 내고 이제 부동산 대에서 이제 부동산을 받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 절차가 이제 또 있죠. 이렇게 계약금부터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도 있고 이게 그래서 매매 계약으로 봤을 때는 일시적 계약일 수 있지만 또 이제 분양 이 절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계속적 계약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하나 다 세부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되고 상황별로 또 다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의 판단을 이제 요약해서 보면 계약 내용은 갑의 비숙련 취업 이민 비자 발급 후
미국에 취업 이민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약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계약의 법적 효력은 뭐다? 계속적 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의 효력은 이제 을 회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여러 업무를 충실하게 끝까지 수행할 의무가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미국 행정이 바뀔지 행정 절차가 바뀔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추가 행정 검토 결정이라는 사정 변경에 의해서 그 계속적 계약상의 의무가 진척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다면 이 계약에서 갑은 벗어날 수 있어야겠죠?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이 계약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 하지만 수수료 반환까지는 안 된다. 왜? 계속적 거래 계약이고 을 회사가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장래 해지만 할 수 있고 장래를 향해서만 계약 효력이 소멸하니까 원상 해무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미 계약금을 냈을 경우에는 이제 해약금 해지라고 하죠. 그 계약금은 포기하고 그 앞으로 내야 되는 것에서만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그거는 해제가 아니라 해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너가 해지는 되지만 해제는 안 되지만 해지만 돼가지고 이제 수수료 반환은 안 되고 앞으로의 거래 관계에서는 반환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계속적 계약으로 이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임대차 계약이 있겠죠. 우리가 한번 월세나 이제 전세금을 내고 쭉 살잖아요, 그쵸? 그리고 고용 계약도 우리가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그리고 위임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적 거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용 계약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약 해지, 해고나 이런 그 퇴사를 했을 때 이때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받죠. 그러니까 그게 해제가 아니라 해지가 돼서 앞으로 장래효만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약 해지와 해지 차이가 있다면 결국은 어떻게 이게 계속적 계약인지 일시적 계약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설명드리는 영상으로는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렇게 계속적 계약인지 일시적 계약인지는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당사자 의사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 그리고 이행해야 되는 의무의 성질, 그리고 어떻게 이행하는지 방법 등까지요. 그래서 요 아래는 제가 이제 계약 해제와 해지를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하는데 그 메모 쓴 거를 이렇게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올렸어요. 이렇게 잘 보시면 이제 이면지로 써가지고 이렇게 뒤에 잘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계약 해제는 이제 그게 뭔지 이제 일시적 거래 관계여야 되고 소급적으로 이제 이때까지 것까지 다 그 소급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 수수료나 뭐 그 계약금이나 이런 걸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계약 해제 유형도 이제 의사합치로 할 수 있는 약정 해제권, 그리고 뭔가 채무를 불이행해서 이제 법에서 정해놓은 법정 해지권이 있어요. 그래서 법정 해제권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행 지체, 정기행위, 동화 이행 불능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계약 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비교를 해야 될 개념들이 실권 약관, 그러니까 약관에서 이제 어떤 경우 실효되는지 계약 효력이 없어지는지 써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 또 합의 해제라고 해서 법에서 정했거나 약정에서 없애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요 계약을 그냥 우리 앞으로 원상 회복해서 소급해서 취소해버리자, 없애버리자 해버리면 그것도 자체로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법 543조에 있고요. 그래서 계약 해제 효과는 아까 봤듯이 소급해서 원래부터 없던 것처럼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원래 없던 거니까 이때까지 했던 것을 원상 회복시켜야겠죠. 그리고 이미 내가 이제 일방이 이제 특히 법에 정해져 있는 걸 법정 해제권을 이제 의사표시를 했으면 이제 처리할 수 없으니까 요거 하시기 전에 잘 이제 상담 받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약 해지 같은 경우는 계속적 거래 관계, 아까 임대차도 그렇고 뭐 고용도 그렇고 지금 이 사건처럼 이제 이빈해가지고 쭉 취업 이민까지 성사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 거래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미 유효하게 설립된 거를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의사 표시입니다. 요것도 약정 해지와 법정 해지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전에 제가 그 해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요거가
해지권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막 이약 나열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약 해지의 효과는 계약이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해지 전까지는 그래 이때까지는 다 유효하게 됐다. 앞으로만 어떤 걸로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 의무가 없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계약 구속료에서 벗어나는 거는 해지만 있는 게 아니라 취소와 무효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시간이 되거나 기회가 되면 잘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계약 해지와 해지의 차이를 봤는데요. 이게 당장 내가 문제 해결하는데 뭐가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해제를 열심히 주장했지만 알고 보면 해지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지를 열심히 주장했는데 알고 봤더니 해제까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이제 무엇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래서 이게 돌려받을 때 우리가 과연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게 실익이 있을지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전부 우리가 이제 알아봐고 판단한 다음에 이 사건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계약의 구속료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는 일반법, 특별법, 각 해제, 해지, 그리고 무효, 취소 이런 사유들 전부 다 두고 검토를 해보고 또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 상대방과 이제 합의를 하거나 이제 약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뭔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대비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은 최후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계약 해제와 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